사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속적인 이런 문제들이라는 것은 정치적 흠집내기 이외에 다른 걸로 도저히 저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법사위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꾸 부각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과 저는 무슨 검사와 피해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의 기소되셨죠.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요.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그러니까 견해가 이해충돌이 많지 있다는 않아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아니 지금 그런 태도를 바꾸란 지금 이런 말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자,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이런 것이죠. 식의 태도가 저를 보고 저한테 우리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네,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전주회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법사위 소속이시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좀 전에 영상으로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장관 네. 설전을 좀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현장에서는? 뭐 현장에서는 충분히 좀 뭐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또 국민의힘의 그 조수진 의원이 회피를 해야 된다. 최강욱 의원은 뭐 이런 지적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그 이제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그 사건이 좀 뭐 결심이 됐고 1심에서 그리고 이제 징역 10월에 좀 구형된 사건이고 뭐 그 사건의 사실상의 또 피해자가 한동훈 장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적절히 그렇게 최강욱 의원이 계속 이제 법사위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최강욱 의원이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좀 보이고 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상황이 좀 빚어진 거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지난주에도 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지금 또 그 말고도 최강욱 의원 중 재판받고 있는 게 그 조국 교수 아들의 허위 인턴 좀 관련해서 업무방해죄로 좀 기소가 돼서 1, 2심 모두 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그게 그 대법원인데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아야 대법원 사건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게 3번의 좀 송달불능이 안 된 상황이고 송달이 안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주에 법사위에서도 본인이 좀 대법원에 좀 사건이 가 있는 상황에서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에 지금 위원으로서 대법원을 상대로 질문하는 게 맞냐. 뭐 이런 또 문제 제기를 국민의힘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이해관계가 좀 첨예하게 좀 대립되는 경우에는 좀 그 상임위를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피의자 신분이고 이미 결심까지 이제 검찰에서 얼마 선고해 주세요 이렇게 그 결심까지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 뭐 채널 A 사건은 빨리 조금 정리가 되고 사건이 종료됐으면 좋겠다라는 우선 생각은 들고요. 오늘 또 법사위 공방을 보니까 결국에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갖고 이런 일들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또 그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동훈 장관이 끼어들어요. 그런 경우가 참 이례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장관을 하지 말고 정치를 하셨어야 되는 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고요. 또 그 최강욱 의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법사위에 피고인 저 한 명인가? 그 피고인이었던 분도 있고 현재 재판 진행 중인 분도 있다. 근데 지금 법사위가 지금 결산을 하기 위해서 모인 또 귀하게 어렵게 이렇게 일정을 잡고서는 열렸는데 이런 최강욱 의원과의 공방으로 끝나버리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법사위에 대한 신뢰나 아니면 국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동혁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건데 결국에는 법사위의 제대로 된 기능으로서의 공방을 건전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강욱 의원을 너무 이렇게 몰아세우면 또 우리 국민들께서는 최강욱 의원 좀 측은지심으로 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제가 조금은 좀 말을 좀 보태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수완박 법안에서 최강욱 의원이 완전히 전면에 나섰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검수완박 법안을 법사위에서 심사한 저로서나 아니면은 또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이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결국은 검찰 수사권을 뺏는 이러한 법안을 좀 앞장서나 이렇게 하는 좀 의심이 좀 들 정도로 상당히 법원이나 또 검찰에 대한 그러한 본인의 좀 감정을 숨기지 않은 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원으로서 또 법안이나 뭐 어떤 정책과 본인이 처한 상황은 좀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사 구별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검수완박 법안에서 민주당의 지금 본인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또한 1, 2심의 유죄 판결을 또한 받은 상황에서 앞장서서 나간다는 것은 결국은 검수완박 법안도 본인이 어떤 사감정이 작용한 거 아니냐. 사실 그러한 오해 소지가 굉장히 많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나 아니면은 그 법원 관계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법사위에서의 통상적인 질문도 본인의 그런 사감정에 실리는 거 아니냐. 이러한 오해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절제할 필요가 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법사위 위원직을 좀 사임할 필요가 있지 않냐. 다른 상임위로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그런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 있는 거죠. 유창하고 그러니까 있지만, 네. 그래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은 좀 법사위보다는 법사위를 좀 이해관계 축돌 때문에 좀 법사위를 보다는 또 다른 상임위로 가는 것이 좋지 않냐 이제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부분은 당에서 우선은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최강욱 의원 한 명의 그런 책임이나 아니면 개인의 문제로 엮어서 정치 공세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짧게 요것만 좀 짚고 갈게요. 네, 그 국회 상임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국무위원이 네. 상임위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 가운데 끼어들거나 이런 게 좀 이례적이긴 하거든요. 그 자체로는. 그 자체는 그렇게 좀 부적절한 그렇죠.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또 최강욱 의원이 반말을 하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에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또 지적이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두 분 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스스로 좀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언하는데 그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시는 국민들은 네. 굉장히 통쾌하게 생각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국민들 눈에는 굉장히 좀 보기 곤란한 장면으로 비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긴 한데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한다. 장관으로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한테 예의를 갖추고 또 기회가 됐을 때 성실히 소명하는 거는 더 멋있는 일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나서야 될 때와 나서지 않아야 될 때에 대한 구분이 좀 이게 명확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장관께서는 앞으로 좀 진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어찌 보면 해프닝성이니까 너무 길게 가진 않겠고요. 자, 근데 이 내용은 좀 예민하죠. 네. 수사권.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이미 통과가 돼 있는데 시행령을 통해서 일부 수사권을 좀 복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뭐 시행령 쿠데타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왜 이렇게 가야 하는지, 왜 이럴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좀 짧게. 복구라는 말 자체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든 것이다. 왜냐하면 뭐 이거 그냥 그 중이라고 돼 있는 것을 등으로 고친 게 민주당이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에 우리 이렇게 수정안 낼 거야. 본회의 전에 한 번도 상의해 본 적이 없어요. 민주당 스스로가 지금 중을 등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등이라는 것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중요 범죄는 충분히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되는 게 뭐 직권남용이 그럼 왜 갑자기 부패 범죄에 들어갔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도 분명히 부패 범죄에 직권남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현희 이제 권익위원장 이 작년에 시행한 이 부패 범죄 신고해라 집중 신고 기간 여기에도 보면 분명히 부패 행위에 직권남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적법한 이러한 그 법률에 그
범위 내에서 이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를 이것을 규정을 한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뭐 이러한 뭐 시행령 쿠데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한 가지 좀 예를 들면 전기사업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기사업법에 이런 그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전력산업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6월 8일에 공포된 이 전기사업법의 시행령을 보면 그 탈원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이 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슬그머니 들어갔어요. 시행령에. 저는 이것이야말로 꼼수 시행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금 그 꼼수 시행령을 하고는 지금 이 적법한 절차 내에서 지금 이루어진 뭐 이러한 그 검수 완박에 대해서 검수 원복이라는 뭐 이러한 그 용어까지 사용하면서까지 이렇게 그 정당한 좀 시행령을 폄하하는 것은 그런 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상복구라는 표현 자체도 부적절하다. 네. 법에 만들어진 규정 그대로 그냥 시행하는 것뿐이다라는 주장이세요? 그 뭐 검수 원복이라는 주장을 민주당이 했다는 거는 맞진 않는 것 같고요. 우선은 이런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고민은 해봐야 된다. 근데 이게 단지 윤석열 정부 때만 그랬을 것이냐, 앞으로 다른 정부는 안 그럴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국회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정부가 입법부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침해하는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해서 입법부보다는 행정부의 권한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고 그런 면에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을 만들더라도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뭔가 예외 규정을 계속 만든다면 그 입법부의 취지에 반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이라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그러면은 제도의 그런 사각지대를 보완할까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런 검찰 수사기소 분리의 법안도 시행령으로 그리고 경찰국 신설도 시행령으로 계속해서 정부가 하려는 일들을 빠져나가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과정 중에 국회는 그동안 공전했고요. 여야 공방하느라 상임위 구성도 나중에 됐고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정부가 독단, 독선, 오만, 독주 이런 방식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상권 분립의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야당 시절에는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뭐 만들면 비판하는 게 사실 야당의 또 일이었잖아요. 항상 그래왔죠. 아니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여당 시절에는 그러한 스스로의 비판을 안 하시다가 지금 이제 야당이 되신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비판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좀 그러한 비판의 소리가 있을 수밖에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신원영 의원님 말씀하신 이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회법에도 현재 뭐 그렇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봤을 때 이 법률의 범위를 명백히 뭐 넘어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국회 차원에서 시정 요구는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국회법에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안은 서로 좀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릴 질문을 먼저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뭐 탄핵을 추진하거나 문제가 되는 걸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면 뭔가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 로드맵이 나온 거는 아닌데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법사위 상황이 매우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도 또 오랜만에 열린 법사위에서 이 시행령으로 이런 검찰의 수사권 확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당하냐에 대해서 여야가 건설적인 공방을 하면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결국에는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최강욱 의원의 개인 공격으로 가면서 법사위가
완전히 관심사에서 실제적으로는 논의해야 될 거를 못했다라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요. 그러면서 법사위를 통해서 상임위에서 우선은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고 그럼 대정부 질문 그리고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가야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들께 동의를 얻고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정을 요구하는 것도 상임위 의결이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야당이 되자마자 이제 그 시행령을 아예 바꿀 수 있는 뭐 조홍천 의원님을 비롯한 몇 명의 의원님들이 또 국회법을 더욱더 이제 시행령까지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법을 발의를 하셨죠. 네, 이제 법안을 그렇기 제출했죠. 때문에 예, 그것은 삼권 분립에 엄격하게 그런 반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있는 그런 국회법의 규정을 좀 더 이것이 좀 더 사실은 그동안에 별로 그렇게 작동을 안 했는데 이제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 뭐 여야 간에 좀 협의를 하면서 좀 뭐 이런 순기능을 저는 살리는 것은 충분히 현재 그 국회법 범위 내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석이 적은 여당 입장에서는 국회법 수정해서 시행령 고치는 거 쉽게 못하게 할까 이런 걱정이 좀 되시는 거예요. 그 법안은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앞으로 계속? 어떤 조홍천 법안? 의원이 제출한. 우선은 그 여야가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법안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당론으로 채택된 단계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검토해 나가면서 대안의 하나로서는 고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소야대라 국회 상황이 여당은 여러 걱정이 많아요. 자, 특별감찰관 이야기로 좀 넘어갈까요? 저희 그래픽 제작해 놓은 걸 먼저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누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 이 대전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와 있어요. 근데 항상 디테일이 문제죠. 국민의힘에서는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이거 연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 따로 논의하면 될 텐데 이걸 왜 연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연계해야 됩니까? 뭐 연계라기보다는 이게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죠. 뭐 특별감찰관 제도도 이제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북한 인권 재단이라는 것도 이제 필요한데 이게 다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거든요. 특별감찰관 후보도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돼서 네. 국회에서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인권 그 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 법은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아직 출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인 인권 그 이사를 결국은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회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것은 한 발짝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 제도 뭐 이것도 결국은 민주당에서 이제 추천을 제대로 안 해줘서 결국은 5년 동안 공석이었던 것이고 북한 인권 재단은 뭐 더욱더 말할 것 없이 지금 뭐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것이 결국은 뭐 이러한 두 개의 제도가 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한꺼번에 좀 하는 것이 좋죠.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본인들에게 뭐 지금은 특별감찰관이 민주당에 불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야당인 상황이라 그래서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정작 필요한 북한 인권 이사의 지금 추천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서면 이것은 결국은 또 이게 약속을 위반한달지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작년 6월 4일에 있었던 합의문인데요. 지금 작년에 양당 원내대표들끼리 이렇게 그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추천조차를 밟자 6월까지 이렇게 해놓고도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추천을 좀 안 하는 바람에 왜냐하면 이게 양당이 추천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유야무야 넘어가고 문재인 정부 6년, 5년 동안 결국 특별감찰관이 제도만 있을 뿐이지 유명무실하게 지금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특별감찰관 제도는 뭐 하루빨리 이것은 또 임명을 해야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또 북한 인권 그 재단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설립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추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추진을 하자 좀 그런 좀 방안을 가지고 있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연계하자 이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니 어느 것 하나도 미루지 말고 동시에 네. 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예, 뭐 특별 감찰관 이슈가 나오니까 거기다가 북한 인권재단 붙여갖고 어그로를 끈다, 억지로 갖다 붙인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왜 특별 감찰관 얘기가 최근에 나왔느냐? 결국에는 우리 김건희 여사의 문제입니다. 뭐 사적 비리 채용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대통령실의 리모델링에 입찰을 하고 수의 계약을 하고 그게 과연 한 건이겠느냐? 김건희 여사가 비공식 이런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없겠느냐. 결국에는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난 100일간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국민의 신뢰를 못 받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사실 저희 당에서 막 특별감찰관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여사님이 계속 그렇게 사고를 칠 수 있으니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동조를 했던 것이죠.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임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그런 국정 수행을 위해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또 북한 인권재단 얘기를 하면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같이 안 하겠다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은 이번 주까지가 비대위 체제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차기 지도부 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마 새 지도부에서 또 검토하고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당대회가 28일이죠? 예,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네. 거의 9월로 넘어가야 본격적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원내 대책 이런 걸 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건 어때요? 그러면 일단 특별감찰관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몫으로도 그러니까 뭔가 추천을 할 후보를 고르거나 이런 준비 작업들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그 부분은? 아니 그게 필요하다고 이제 보면. 여야가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야가 이제 같이 추천을 하는 마당에 이 특별감찰관이나 또한 북한 인권재단의 이제 이사도 네. 같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에서 꽃감 빼먹게 하는 식으로 필요한 뭐 특별감찰관은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북한 인권재단 이사는 또 제대로 소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면 이거 지금 북한 인권재단이 좀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서로 책임 정치를 하는 차원에서 같이 추진을 하자 좀 그런 것이고요. 네. 앞서 이제 신현영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는 조금 또 동감하기 좀 어려운 것은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 어떤 불법적인 것이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그런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그 야당 쪽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의혹 제기인데 마치 그것을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어떤 그런 확정적으로 좀 판명되지 않은 좀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좀 대통령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좀 앞서 나가는 것이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으로서도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지금 뭐 의혹들이 나오는 마당에 빨리 특별감찰관 제도를 빨리 도입을 해서 그러한 좀 국민들의 좀 우려나 오해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소통 라인을 조금 쇄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이런 의혹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의심을 받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해명을 하거나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거에서 또 문제가 있었죠. 앞으로는 그런 윤석열 정부의 좀 실책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투명한 소통을 한다면 또 이것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별감찰관 제도는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임명이 안 됐고 지금도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오해로 판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입장에서. 네. 아, 그게 다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밝히려면 있는 제도부터 좀 만들었으면 좋겠으니까 서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유감 표명할 건 하고 5년 동안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앞으로라도 잘 좀 네. 보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니까 오해였길 바랍니다. 자, 주제를 바꾸죠. 대통령실 일부 보강됐습니다. 쇄신 목소리가 굉장히 컸는데 여러분이 보강이었어요. 2실 5수석에서 2실 6수석 체계로. 자, 여야 반응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책기획수석 제도를 신설하고 또 많은 경험이 있는 분을 수석으로 한 것은 저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수석도
그 대통령의 생각이나 철학을 잘 알고 또 대선을 거치면서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분이 되셔서 그런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많이 해소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인적 쇄신이 아니라 측근 보강에 그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합니다. 김은혜 홍보 수석 임명은 쇄신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일 잘하고 있던 최영범 수석을 김은혜 수석을 다시 기용하기 위해서 내치는 이런 모습이 어이가 없습니다. 네, 민주당 회의실에서 촬영된 영상인데 음향 상태가 좋지 못하네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개편 보강이었죠. 여당에서는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거다 이런 평이 나왔는데 좋게 좀 평가해 주세요. 그래도 이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 난감하십니다. 하실 말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준비하지 않은 멘트를 네. 요청하셔서 그렇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실책이 있었다를 인정하고 보완을 했다는 면에서 나름 지난 100일을 제대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 아니냐 싶긴 한데요. 그게 최선입니까? 예, 하지만 제가 또 의사이기 때문에 진단이 제대로 돼야 처방이 제대로 되고 그다음에 치료가 제대로 되는데 오늘 우상호 위원장께서도 이거 그냥 경한 질병이어서 쉽게 치료할 수 있는데 수술대에 올라갈 상황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제대로 진단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쇄신도 될 텐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골물대로 놔두면 나중에 또 터지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은혜 홍보수석께서 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긴 한데 지금 또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또 전환될 거라고 하다 보니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과 그런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홍보수석의 조합이 참 이 타이밍에 절묘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여권 안에서도 여러 우려들도 많았고 쇄신 목소리는 굉장히 높았잖아요, 사실. 네. 좀 만족스러워합니까, 내부에서는? 뭐 저는 뭐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홍보 이제 수석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의 뭐 입 역할도 해야 되고 네. 뭐 또한 뭐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점을 좀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요. 뭐 김은혜 의원은 또 대선 과정에서 공보 단장을 좀 했었고 또 당선인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선거에서의 뭐 공약이나 아니면은 또 철학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더 이제 그 대통령의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적재적소 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없었던 정책기획수석이 이번에 신설이 됐잖아요. 이번에 또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좀 낮추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책 역량이 정책 조율이나 이제 그런 것이 대통령실 필요하다. 이러한 또 건의나 또 대통령의 스스로를 좀 뒤돌아보고 좀 내린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두 가지 이번에 그 인사는 저는 뭐 적재적소의 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연 쇄신이 지금 필요한지 이제 이것은 뭐 보는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만 지난 17일에 있었던 대통령 취임 100일 그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뭐 이런 것이 어떠한 그런 정치적인 어떠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회성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인사는 하지 않겠다. 이게 대통령의 확고한 그러한 인사 철학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일이면 사실 이제 손발을 거의 맞춰서 어느 정도 좀 호흡을 맞추고 있는 좀 상황에서 지금 또 사람을 바꾼들 또 그럼 새로운 분들이 또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기존에 해왔던 정책을 이해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다시 이건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확실한 그러한 실책이나 결정적인 오판이 있지 않는 한은 이게 뭐 대통령 뭐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 뭐 회신을 한다. 사실 이것은 효율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효율적인 그런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보강이 된 그 두 자리를 비롯해서 또 추가적인 뭐 비서실에 또 보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보고 좀 국민들께서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대통령의 귀는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귀가 열려 있어야죠. 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 강화 지시했어요. 이 부분은 그동안 사실 협치라는 말이 네. 초반에 한 달쯤은 많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쏙 들어가 버렸거든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 저도 별로 말씀을 안 드렸고. 근데 이게 좋은 신호 아니냐 이런 평가들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에서도 이번에는 제가 대변인 논평하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다. 그래서 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그 평산마을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건강권까지 그리고 사적인 삶에 대한 그런 침해가 상당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어느 정도의 해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 평가합니다. 또 의장님께서 제안하시고 대통령께서 곧바로 받으시는 모습도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쉬운 거는 진작에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소탈함 그런 정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부각되지 않았을까 앞으로도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첫 발언은 그거였죠. 대통령실 주변도 다 허용되는 마당에 이렇게 뭐 법과 원칙에 따라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자, 조금 더 가서 그 국회의장단과 대통령 네. 만찬 자리에서 여야 중진협의체 제안이 이제 있었고 네. 일단 여당은 반응이 좀 긍정적이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지난 정부에서는 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구성됐었고 사실 잘 움직이지 못했었죠. 여러 사정 때문에. 근데 여야 그 수뇌부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왜 중진협의체일까요? 중진협의체라는 구상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겁니까? 뭐 꼭 중진이라는 거에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협의체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네, 대화하는 이제 기구라면 뭐든 좋다. 예, 저희가 이제 야당 시절에도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 여야정 협의체, 뭐 여야 협의체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협치가 필요하죠. 뭐 경제적으로도 세계 경제가 또 안 좋아지고 있고 또 코로나 또 그 환자들이 또 좀 줄어들었다가 또 늘어나고 있고 뭐 이번에 또 수해로 인한 피해도 많이 지금 국민들이 입으신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민생을 위해서는 여야가 뭐 같이 해야 된다. 뭐 이러한 의미에서 여야 뭐 중진이든 아니면 여야 협의체든 뭐 이렇게 협치의 장을 마련해서 여야가 같이 정책도 실현하고 또한 정책에 필요한 법안도 같이 추진을 한다고 하면 네.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부 아까 저희가 그래픽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약간 생각들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중진 협의체 결국에는 여야의 뭔가 교착 상태에 있을 때 중진들이 나서서 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물꼬를 트자라는 취지일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과연 이게 기능적으로 제대로 그 취지에 맞게 구현이 될 것이냐. 중진 5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양한 색깔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각약각색의 목소리를 내시면 과연 그것이 협의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우리 300명의 국회 21대 국회에 보면은 초재선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중진 중심으로 이게 협치가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그 의사결정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민주적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수시로 여야가 만나서 논의하는 거는 중요하긴 한데 중진 협의체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목적에는 공감하시니까 네. 형태는 다양할 수 있겠고 만나서 자주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냥 좋은 저도 그냥 거죠. 만나는 것 자체가 네. 그 시작이 반이라고요. 뭐 여야 중진이든 뭐 어떠한 형식이든지 간에 좀 여야 의원들끼리 그렇게 소통하는 그러한 뭐 이러한 장이 좀 마련된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만남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그것을 또 추진을 해가면서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어떤 그런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바꿔나가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첫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 새 대표 딱 뽑히고 나면 대통령 정무수석부터 가서 인사하고 만나는 자리 네. 서로 약속하고 김치찌개 소주든 뭐든 좋으니까 소탈하게 이야기하면서 전국이 너무 막혀 있어요.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양당 당내 이야기 짧게 하고 마무리해야겠네요.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 저녁에 열리잖아요. 네.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오늘 이제 열리는 이제 윤리위는 그 기존에 이제 윤리위에 회부된 이제 건들에 대해서 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네. 뭐 아직 뭐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징계 뭐 요청이랄지 뭐 이런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제 오늘 뭐 그 윤리위가 열리더라도 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윤리위 입장문이 예고도 없이 나온 바가 네. 있고 경고성 입장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단 가능성이 높진 않다. 네. 전당대회 시기는 비대위 안에서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주호영 이제 비대위원장께서도 이제 이번 주에 그 의원 연찬회가 있거든요. 이제 네. 거기에서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리고 또 가처분 결과를 저희가 의식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가처분 결과에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내지 않겠다고 법원에서 기각이 저는 될 발표했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결과를 이제 봐야 이제 그때 좀 저희가 확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기에 좀 할 수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좀 보겠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진행 중인데 불이 안 붙어요. 네, 뭐 일주일 남았죠. 그나마 이번에는 코로나를 좀 극복하는 의미에서의 순회 경선을 전국으로 돌긴 했는데 생각보다 첫 주차부터 당대표 후보 1등과 2등의 격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투표율이 좀 저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저도 뭐 선관위하고 전준희 하면서 흥행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비대위 지난 2달간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차기 지도부에 이제는 그런 당권을 넘겨주면서 또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어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투표율이나 흥행에 연연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호남에서 30%대 투표율이 나온 게 지난 지방선거 때 그렇고 이번에 사실 전당대회라 그러면 네. 정말 축제 아닙니까 원래는? 새 대표, 새 지도체제를 만드는 정당에서는 대선 후보로 뽑는 것만큼이나 큰 잔치인데 이거 뭐 불이 안 붙는데 연연하지 않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과거에 당대표 할 때도 40%대를 넘는 게 쉽지는 않았었고요. 네. 또 이제는 그 안정적으로 가면서 새로운 이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부의 시간이기 때문에요. 이제 8월 달은 마무리하고 이제 9월 달을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의 더 방점을 찍을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논평은 듣지 않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하실 것 같아서 확대명의 시간일 텐데 어떤 비전을 보여줄지 좀 보겠습니다. 당원파십조 말고요. 네, 마무리하죠. 신현영, 전주혜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